안녕하세요. 영 아일랜드입니다. 오늘은 금리 상승의 요인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금리란 무엇일까요? 금리란 돈을 빌리는 경우 빌려 쓴 것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것으로 쉽게 돈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금리가 오르면 저축하는 사람은 늘어나고 대출하는 사람은 줄어들기 때문에 통화량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통화량이 낮아지면 화폐의 희소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돈의 가격은 상승합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중앙은행은 금리를 가지고 경기가 과열되거나 침체되는 것을 조절하는데 이를 통화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금리에 영향을 주는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만 오늘은 기초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함이 목적이니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경기 변동. 경기가 상승하면 금리가 상승합니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상승하면 자본 지출이나 투자 활동이 왕성해집니다. 너도나도 자본 지출이나 투자 활동에 돈을 쓰려고 하기 때문에 자금의 수요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너도 나도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고 돈의 가격인 금리가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경기가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GDP 같은 경기 지표는 후행 지표입니다. 말 그대로 과거의 경기가 올랐다, 내렸다 정도밖에 알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의 경기가 어떤지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기에 대한 선행 지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용 지표입니다.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 하나가 바로 미국 고용 지표입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에서의 고용 지표는 미국의 경기가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경기는 세계 각국에 영향을 미치고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미국 고용 지표가 발표되는 날이면 미국 선물 지수가 크게 요동칩니다. 미국 고용 지표가 크게 하락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이것 외에도 미국 S&P 500 지수나 나스닥 지수를 보면 코로나로 인해 하락했던 경기가 빠르게 회복하는 것을 넘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물 경제는 아직 회복 못했다, 요새 장사 안 된다는 반론은 잠시 접어두고 이러한 지수들만 봐도 경기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말 그대로 경기의 흐름을 보았을 때는 금리는 상승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금리 상승 요인은 물가입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금리는 상승합니다. 이는 피셔 방정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피셔 방정식을 보면 명목금리는 인플레이션이 반영된 금리이고 실질금리는 인플레이션이 반영되지 않은 금리입니다. 물가 상승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상승시켜 명목금리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향후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면 일정 수준의 명목금리 하에 기대되는 실질금리가 하락하기 때문에 자금 공급량은 낮아집니다. 반면 자금 수요자 입장에서는 명목금리 하에 기대되는 실질금리가 감소하기 때문에 자금 수요량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자금에 대한 수요, 공급의 움직임이 발생하면 금리가 상승 압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복잡하신가요?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자면 물가는 물건의 가격이고 금리는 돈의 가격입니다.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행위는 물건의 가격 이꼬르 돈의 가격이라고 암묵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행위입니다. 물건의 가격 이꼬르 돈의 가격이라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 물건의 가격인 물가가 오르면 돈의 가격인 금리가 상승 압박을 받는다고 쉽게 생각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설명한 것을 기초로 이 그래프를 이해해 본다면 어떨까요? 물가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금리는 상승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하려고 하더라도 물가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금리는 그대로이거나 하락하면 인플레이션이 오고 물가는 하락하는데 금리는 그대로이거나 상승하면 디플레이션이 오기 때문이죠. 따라서 물가가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물가는 물건의 가격을,
금리는 돈의 가격을 상징하기 때문에 서로 대칭적인 관계라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통화정책.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금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통화정책이 있죠. 바로 테이퍼링입니다. 테이퍼링이란 단어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점점 줄여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미 중앙은행이 계속 채권을 사들이는 등 자산 매입을 통해 통화량을 늘려 경기를 부양시킨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통화량의 증가는 시장 내에 초과 공급을 유발하여 금리를 하락시킵니다. 이 역시 돈이 많이 풀려서 돈의 희소성이 떨어지고 돈의 상대적 가치가 떨어지니까 결국 돈의 가격이 하락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미 중앙은행은 이러한 자산 매입을 점점 줄여나가겠다고 해서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테이퍼링은 금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당연히 통화량을 늘려 경기를 부양시킨 것과 반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통화량이 줄어들어든다는 공포감만으로 활발하던 경기가 얼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통화량이 줄어들기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돈의 희소성과 상대적 가치는 상승하고 금리는 상승 압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테이퍼링은 말 그대로 줄여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즉, 아직은 계속 자산 매입을 통해 통화량을 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에 풀었던 돈을 다시 걷어들이는 의미와는 차이가 있음을 주의하세요. 여기까지 금리가 상승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을 하나하나 떼서 분석을 해보았을 때에도 현재 상황은 금리가 상승 압박을 받고 있고 금리가 상승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1. 경기가 상승하면 금리는 상승 압박을 받습니다. 2. 물가가 상승하면 금리는 상승 압박을 받습니다. 3. 테이퍼링으로 인해 통화량이 줄어들어 금리가 상승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가 이해하기 어려우시다면 이것만 기억해 보세요. 이 외에도 환율, 국제수지, 외교 상황 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금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금리라는 하나의 주제만으로도 몇 년을 공부하고도 모자랄 만큼 금리는 경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금리를 알면 경제가 보인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금리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은 공유하고 싶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